시사포커스에서 수요일에 보내드린 포커스 사건, 여순 사건을 집중 좀 조명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순 사건 특별법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그 문제점은 왜 생겼고 또 개정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될지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철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철입니다. 네, 김석 사무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입니다. 지난주에 현행 특별법에 결국 위원회 구성과 역할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 제정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한 거는 여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서로 양보하고 후퇴했다. 여기서 비롯됐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2022년에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우리 지역 그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국회의원들 다 발의자에 있었고 그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민주당이 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뭘 후퇴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김석 사무총님? 저는 당시 일단 우리가 여순특별법 제정의 과정에서 네. 되게 많이 자초된 경험이 일단 우선 있어요. 일단 제정까지 오래 걸렸죠.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정해놓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모두가 공감대가 있긴 일단 했었어요. 제정이 먼저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2년 지나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 여야 합의 또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의원들 노력들이 있는 것까지는 정말 박수치고 정말 굉장히 큰 일을 한 건데 그 내용적 측면에서 놓고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양보하지 않았어도 당시의 원구성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좀 압도적이었고 그래 압도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뭐 그런 위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민주당이 여순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만이 제시된 지역에 한정되어 버린 법률로 이걸 이해한 것이 아닌가. 아, 더군다나 전체 민주당의 공감대를 그렇죠. 형성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오랜 그리고 여순에 대해서 여순 반란 뭐 이런 이야기 되게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다음 14연대의 반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여순특별법을 통과해보자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 여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함께 공론화시키고 확장시키지 못한 가운데에 좀 그런 한계들을 좀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년 지났는데 네.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순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길이 열렸다. 일단 지금 현재는 민주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하니까 네. 지금의 기회를 좀 잘 만들어서 2년 늦었지만 여순특별법 전면 개정을 과정에서 부족한 문제들로 지금 민주당 내 예, 해보자. 이거 개정 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그 여수의 주철현 의원이고요. 예. 순천의 김문수 의원, 광양 권양엽 의원, 그다음에 행안위의 양구남 의원, 그다음에 그 대구의 그 임미애 의원들이 지금 위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근데 김문수 의원하고 권양의 의원은 초선인데 괜찮겠나? 그건 굳이 논의할 문제는 그래요? 아니고 초선 지금 현재 국회가 뭐 초선 재선 3선 따지고 있는 국회는 아니잖아요. 네, 개혁국회로 알겠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믿어봐야죠. 네. 그리고 안 되면 지역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그런 개정에 관한 논의들을 지역민들과 좀 대중화하고 알리고자 이제 이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어제가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주철 소장님께서 위원회 문제점을 짚을 때 진실화해위원회하고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독립된 기구였다. 근데 우리가 4.3 그 특별법을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위원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4.3을 따랐고 그럼 4.3은 지금 우리 김석 사무총장 얘기하는 것 따르면 4.3 특별법은 우리 거보다 좀 낫다라고 지금 평가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주의 특별법 그다음에 제주 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법적 측면으로만 보면은 제주 4.3 특별법보다는 여순 특별법이 훨씬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컨대 우리 특별법에는 직권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 우리가 이제 희생자 기간이 원래 1년이었습니다. 그 신청 기간이. 아 근데 유족들
기관들이 피해자라고 신청할 수 신청 있는 기간이 거예요. 1년이었는데 이걸 이제 법을 개정해서 2년으로 늘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 실은 법 개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중요하면 전부 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위원회에서 우리 이거 진상 조사 하자. 그리고 직권 조사를 내리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조사 기간. 근데 이제 그러듯이 이렇게 4.3이 갖지 못한 것들이 갖고 있고 두 번째 동행명령권도 갖고 있어요. 우리 특별법이 4.3 이런 거 뭡니까? 없어요.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게 안 따르면 우리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아 약간 그 네. 경찰 수사권처럼 수사권처럼 예. 예. 이렇게 굉장히 법적 측면으로만 보면은 전체적인 규명 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 위원회 구성 자체를 4.3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들이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선 이제 제주 4.3은 2000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예, 2000년에 만들어지고 그 기간이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이것이 계속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고 나서 2022년 1월에 이 특별법이 이제 공포가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1월에 공포되고 나서 4개월 만에 정부가 바뀌어 버려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유석열 쉽게- 정부가 예, 들어왔죠.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작은 했지만 시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그 기간이 한 4개월밖에 안 돼요. 바로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 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를 움직이고 있는 그룹들은 공무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지원단이라고. 네, 지원단. 그럼 지원단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독립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에서 들어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 그렇게 어떤 간섭이라든가 영향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까 공무원 조직이라 했잖아요. 지원단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까? 정권의 정부의 눈치를 정부의 볼 수밖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특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상 규명이에요.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도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진상 규명과 관련된 활동 하나도 않고 있어요. 아 유연회가. 하나도 않고 있어요. 지금 단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희생자 신고 받아서 희생자 조사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사하면 그게 맞나 그것만 하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것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료로 수집 분석하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진상 보고서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진상 보고서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진상이 사건이 나와야- 예. 발생하게 된 배경, 배경은 뭐였는가, 원인은 뭐였는가, 어떻게 어떤 전개되는가, 일이 있나, 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네. 그다음에 이것은 역사적 위상은 뭔가, 그리고 어떤 것을 공고해야 될 것인가, 이걸 싹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게 바로 진상 규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진상 규명 관련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고 뭐 하나 하고 있냐면 희생자들 희생자의 신고한 거 그냥 결정해 주는 거 하고 있어요. 접수받아서 아. 결정해 주는 것도 하고 있지만 어. 그것도 제대로 못 제대로 하고 그것도 이제 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네. 문제점의 근거는 방금 조직이었다. 조직이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든지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별법을 지역사회가 지금 논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을 논할 때는 우리의 실력이 어디까지가 되냐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이 이게 뭔 말씀이냐면 예, 예. 우리의 실력이 다 되지도 않는데 이 특별법 막 조직 바꾸자 뭐 바꾸자 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실력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 지역사회에 결집된 힘이 얼마나 되냐. 음. 그다음 두 번째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입니다. 네, 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이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제주 4.3은 이번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네. 조국혁신당의 양춘생 의원이 바로 특별법 개정을 들어갔었어요. 음. 그리고 막 국회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 제주도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이 제주 4.3을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런가? 그 우리 정도까지는 지역의 안- 국회의원들은 이 여순 특별법을 다루고 있는 행안위원회 단 한 명도 없어요. 들어가 있지 않죠. 아 행안위원회 한 명도 네,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대 국회 때 하반기 구성할 때 제가 전부 의원들 만나면서 의원들 만나서 제말 행안위 좀 들어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안위가 법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법사위가 아니고 행안위예요? 행안위가 이 법률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주간 아, 그래요? 실력이란 그래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역 사회가 얼마나 이 정치인들을 추동할 수 있는가 힘. 두 번째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걸 정말 올바르게 올곧게 해보려고 하는 취지. 이것들이 됐다고 한다면 금방 말했듯이 조직이든 뭔지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는 딱 하나만 개정해야 한다 보는 사람이에요. 뭡니까? 뭐냐?
우리 법은 2022년 올해 10월에 10월. 조사가 끝나서 그로부터 6개월 이내 진상 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고서 쓰죠. 예. 그럼 이 진상 보고서를 누구 정부에서 씁니까? 윤석열 정부에 쓸 거 아니에요. 쓰죠. 예, 예.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미 위원회도 지금 개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유. 이거 취소입니다. 이거 삭제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회도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구성되어 있고 진상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실력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조사 기간을 연장만 해야 됩니다. 조사 기간 연장만 해서 이 진상 보고서를 이 윤석열 정부에서 보고서를 쓰는 기간을 뒤로 늦추는 거군요. 늦추게 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는 같으면서 좀 다른 건 네. 제가 이 여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진행자님. 5.18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겠습니까? 여순 11구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5.18에 대해서 당연하죠. 예. 여순 11구에 대해서 일단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난번 이 법률이 제정될 때 민주당 내의 인식도 그렇게 썩 높지 못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이번 22대 국회가 개혁의 방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여순 사건에 대한 그 진상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특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순 11구가 얼마나 그동안에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인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눈 감고 귀 닫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의원실을 다 찾아가서 교과서처럼 설명할 겁니다. 안 만나주면 그 앞에서 밤을 새서라도 만나주게 할 정도로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을 일단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여순 11구가 있어요. 반란이라고 이미 색깔을 칠해놓고 그걸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여순을 대중화시키는 사람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여수 순천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민들도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너를 마련한 거는 여순에 대한 그 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순을 대중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집행위원을 맡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여순 평화학교도 열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여순 주철이 박사님도 막 하지만 해설자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그랬더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서 막 수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수업 다 중단하고 이 평화학교는 시민들과 함께 여순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수업 중단하고 이분들이 직접 국회에 찾아가고 이런 활동들이 되지 않고는 여순이 대중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김석 사무총장님은 운동가답게 네, 말씀하시네. 세 번째.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럼 이게 모두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이번 76주년 10월 19일 날에 있는 정부 주도의 추념회를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이 나가지 마세요. 여순 예, 11구 뭐 하더라도 20일 날 19일 날 정도에는 여수 순천 광양 시민 1만 명이 모여서 이 여순 특별법을 개정하는 총 걸기 대회 아니면 보고 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국회의원들이 그 힘을 받아서 아마 일을 해낼 거라고 그럼 보여집니다. 김석 사무총장님 서명 운동 같은 거 하시면 되겠네. 뭐 여기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것까지는 말할 수는 없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회부터는 그래 그럼 여순 사건이 뭐냐? 우리가 진짜 여순 사건을 알고 있냐?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 그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역 시민 사회가 그걸 추동할 만한 대중화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여서 그 국회의원들을 푸시하는 힘을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근데 그 과정에 또 이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보고서 늦추는 거를 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것에 조사 기간 연장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말 우리 김석 총장 말씀대로 전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러면 네. 아까 말했던 조직부터 시작해서 전면 개정이 가능하죠 우리가 사실은. 예. 전면 개정을 하는 작업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최정우는 전면 개정을 하자. 네, 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 21대 국회 때 이 법을 제정해 놓고
여러 번 개정안을 내놨었습니다. 개정안이 나왔었습니다. 몇 번. 그리고 몇 번 지금 발의를 했구나. 예, 예. 그래서 주철현 의원도 냈고 서동영 의원도 냈고 했는데 이 서동영 의원이 법이 개정에 내놓은 것이 거의 전면 개정이었어요. 아, 굉장히 그래요? 많은 부분을 많이 서동영 개정하자는 의원이. 예,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대안으로 그 법이 개정되고 그 이 법률은 대안 반영되고 나서 폐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서동영 의원도 그 국회의원 떨어지고 이 방송에서 자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순 사건 관련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듯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21대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고 또 그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이 기껏 거의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우리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전면 개정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로 이것이 힘들 때는 우선 이 정부 내에서 진상 보고서를 안 나오게 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상 보고서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국가의 공식적인 첫 번째 보고서가 돼버린 겁니다. 조사기간 연장을 통이 들어간 부분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게 예, 예. 하나에만 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 이 보고서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순 사건이 법률적으로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이건 영향은 뭐였고 역사적 위상은 뭐였고 전부 다 규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보고서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그게 거예요. 돼야 된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럼 저들은 지금 이미 이걸 반란으로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획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써버리게 돼버리면 굉장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근데 진상 보고서를 위원회가 내면 그 보고서가 맞는지를 최종 검토하거나 확인하고 이런 거 없이 그걸 위원회가 결정하죠. 그건 위원회가 결정해서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조사 기간이 10월로 끝나요. 그럼 6개월 안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써야 돼요. 네. 그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용역을 주고 있어요. 가끔 용역을 주는데 지금 계속 막 유찰되고 있어요. 유찰이 몇 차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는 네. 그냥 수의 계획이 가능해요. 네, 수의 그런 계획이 것들 노리고 가능하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철이 박사님 이야기하는 건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활동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또는 이 정부 안에서 쓰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겠다라고 하는 뭐 역량과 부분 이게 개정이라다.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켜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네. 국정조사도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안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지원단과 진상조사 기획단의 활동과 내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법률이 정한 대로 이건 그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용역을 주고 있는 행위를 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국회의원의 역할을 통해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란으로 규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지금 추측을 하시는 거고. 아니요, 실제로 용역에 내놓고 있는 그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용역의 주요한 과제들에가 이미 반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아, 그래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고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해체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국정조사라든지 계획까지 하셨는데 사실 그럼 서동영 의원 전면 개정안에 가까운 서동영 의원이 발의한 법은 왜 통과 안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법은 개정안은 내놨지만 그 개정안을 내놓고 난 이후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걸 이렇게 빨리 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안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행안위가 한 사람도 없어요. 행안위 위원이.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행안위 상임위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는구나. 그렇죠. 상임위에서 토의를 하고 돼야지 의결이 돼야만이 법사위를 가고 본회의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행안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또 하나 더 이 법률을 내놓는 것은 대단히 가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 공론 그러니까 시민의 힘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 법률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의 힘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좀 좋은 의도의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들이 21대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 현재 현행 특별법 여순 특별법에 이걸 이제 제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가 큰 역할을 하나 해놓은 거 있어요. 이게 16대 국회부터 이 특별법 제정에 들어갔고 계속해서 사전 오기만 된 거죠. 그다음에 20대 국회에는 5명이나 이 법을 내놨었어요. 네. 정의랑부터 시작해 다 내놨는데 그때도 이 특별법 여순을 정의할 때 여순 14인대 군인들의 행위를 반란이라 썼었어요. 이게 16대부터 20대까지. 네. 근데 우리 지금 현행 법에는 반란이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법 자체가.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걸 반란이다 어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법을 그걸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제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가장 열중했던 게 뭐냐면 이 정의였어요. 정의. 여순 사건이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네. 이 법률의 제2조의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에요. 네.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네.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북 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반란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불복했다? 거부했다. 거부했다.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진압 명령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 이 법률에 맞게끔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져야죠. 그렇죠. 사실 반란이라고 보다 거부가 맞는 거죠. 네. 그 명령을 거부하고 네. 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미 아까 지금 현재 위원회라든가 기획단에 구성되어 있는 이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우적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란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용역들을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고서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이 지역사회는 여순에 대한 진상 규명하기 위한 시민운동들을 해왔는데 그게 물거품이 돼버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빨갱이라고는 족쇄에 의해서 다들 숨죽이고 살았는데 또다시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얘기 쭉 그냥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쭉 얘기 나눴고 그런 오늘 저는 얘기 들으면서 그럼 지금 현재 활동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우리 같이 방송 한번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좀 섭외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제를 얘기하고 앞으로 과제는 조금씩 더 얘기하고 다음 그때 김석 다음은 사무총장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 대해 이야기 좀 이야기하시죠. 그래요? 진상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지금 여순특별법 왜 개정돼야 되느냐고는 조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진상 보고서 쓰는 다른 그 위원회에서 또 진상 보고서를 쓰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네. 그 이제 기획단이라는 건데요. 진상 보고서 기획단. 기획단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제주 같은 경우는 기획단 밑에 조사관 15명, 이렇게 전문위원이 15명이 알겠습니다. 존재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그럼 다음 주는 방금 말씀하신 뭐 진상 조사 보고서 보고서 기획단. 기획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여순 사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없어진다. 아무튼 그럼 뭐 다음 만날 때 어떻게 할지 얘기 나눠보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철희 박사님하고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시사 포커스 사건의 진행의 윤승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